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소확행을 즐기셨나요? 점심 후 동료들과 마신 5,000원짜리 라떼 한 잔, 퇴근길에 시원한 소재 맥주 한 캔, 잠들기 전 새로운 OTT 시리즈. 생각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작지만 확실한 행복. 바로 소확행입니다. 치열하고 팍팍한 현실 속에서 이 작은 행복마저 없다면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확행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오늘을 즐겨라, 수고한 나에게 이 정도는 선물해도 괜찮다고 속삭이는 달콤한 위로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았던 이 작은 행복들이 사실은 우리 미래의 발목을 잡는 아주 교묘한 덫이라면 어떨까요? 오늘의 확실한 행복이 내일의 불확실한 불행을 불러오는 트로이의 목마라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은 우리가 사랑하는 이 소확행의 이름 뒤에 숨겨진 진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노후를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파괴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금 불편한 진실일지라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소비는 분명 달라질 겁니다. 혹시 디드로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18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드니 디드로의 경험에서 유래한 심리학 용어입니다. 어느 날 디드로는 친구에게 아주 멋지고 고급스러운 붉은색 가운을 선물 받습니다. 새 가운을 입고 서재에 앉으니 기분이 정말 좋았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너무나 멋진 새 가운과 낡고 초라한 서재의 다른 가구들이 전혀 어울리지 않았던 겁니다. 처음에는 낡은 의자가 눈에 거슬렸습니다. 그는 큰맘 먹고 가운에 어울리는 고급 의자를 새로 들였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낡은 책상이 문제였습니다. 책상을 바꾸고 나니 낡은 카펫이, 그 다음엔 벽의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디드로는 서재의 모든 가구를 선물 받은 붉은 가운에 맞춰 전부 새 것으로 바꾸고 말았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한탄했다고 합니다. 나는 나의 낡은 가운의 주인이었지만 새 가운의 노예가 되어버렸다. 여러분, 이게 바로 디드로 효과입니다. 하나의 물건이 그 물건과 어울리는 다른 제품들의 연쇄적인 구매로 이어지는 현상. 하나의 소비가 또 다른 소비의 기준이 되어 나도 모르게 소비 수준 전체를 끌어올리는 무서운 효과입니다. 우리의 소확행이 바로 이 디드로 효과를 일으키는 강력한 방아쇠 역할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볼까요? 집에서 커피를 즐기는 소확행을 위해 5만원짜리 커피 머신을 샀다고 칩시다. 처음엔 만족스럽습니다. 하지만 곧 이 머신에 어울리는 예쁜 머그잔을 사고 싶어집니다. 인스타그램용 사진을 생각하니 우드 트레이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마트 원두 대신 스페셜티 원두를 구매하고 우유 거품기도 장만합니다. 어느새 주방 한편은 수십만원짜리 홈카페 장비로 가득 찹니다. 시작은 분명 5만원짜리 작은 행복이었는데 말이죠. 이것이 바로 생활 수준 인플레이션입니다.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소비가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 현상이죠. 우리는 월급이 오르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며 소확행의 크기를 키웁니다. 2,000원짜리 믹스커피를 마시던 사람이 5,000원짜리 스타벅스를 마시고, 스타벅스를 마시던 사람은 8,000원짜리 스페셜티 커피를 샀습니다. 한번 올라간 소비의 역치는 좀처럼 내려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 만든 소비의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제가 가상의 인물 김대리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김대리는 요즘 번아웃이 왔습니다. 회사 생활도 힘들고 미래도 막막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힐링이라는 이름의 소확행으로 캠핑을 시작하기로 합니다. 처음엔 친구 장비를 빌려 따라갔습니다. 자연 속에서 마시는 맥주 한 캔이 정말 꿀맛이었습니다. 이거다 싶었죠. 김대리는 소소하게 시작하자며 20만원짜리 원터치 텐트를 삽니다. 이것이 비극의 서막, 디드로의 붉은 가운이었습니다. 막상 텐트를 쳐보니 바닥이 불편해 에어매트를, 밤이 추워 침낭을, 어두워서 감성 랜턴을 삽니다. 의자와 테이블도 필요하고 이왕이면 브랜드 제품으로 삽니다. 남들 다 있는 화로대도 없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차 트렁크는 어느새 장비로 꽉 찼고 통장 잔고는 텅 비었습니다. 시작은 분명 주말의 작은 힐링이었는데 이제는 장비를 자랑하고 더 좋은 캠핑장 예약을 위해 스트레스 받는 본격적인 취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확행의 덫입니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소비를 시작하지만 결국 그 소비를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이런 소확행의 덫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첫째, 구독의 덫입니다.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쿠팡 와우, 멜론 하나하나 뜯어보면 월 만원 남짓입니다. 하지만 이게 2개, 3개, 4개가 되면 월 4, 5만원, 1년이면 60만원입니다. 내가 한 달 내내 아낀 배달비보다 큰 돈이 매달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둘째, 건강의 덫입니다. 내 몸에 대한 투자는 아끼는 게 아니다 라는 강력한 명분. 필라테스, 헬스피티, 유기농 식단, 각종 영양제. 물론 건강은 중요하지만 우리는 종종 꾸준한 산책이나 집밥처럼 비용 효율적인 방법 대신 비싼 돈을 지불해야만 건강을 얻는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셋째, 자기계발의 덫입니다. 각종 온라인 클래스, 비싼 다이어리, 명품 만년필. 배우고 기록하는 행위는 훌륭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시작을 위한 소비에만 열중하고
정작 그것을 꾸준히 실행하지는 않습니다. 비싼 장비를 갖추면 저절로 실력이 늘 거라는 환상이 바로 티드로의 노예가 되는 길입니다. 이 작은 비용이 모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매일 5,000원짜리 커피 한 잔. 한 달이면 15만원, 1년이면 180만원입니다. 이 돈을 20년간 연 7% 수익률로 투자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얼마가 될까요? 무려 9,400만원입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전세 보증금에 보탤 수 있는 돈, 자녀 한 명의 대학 등록금을 내고도 남는 돈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쯤이야 하고 써버린 돈들이 모여 우리의 노후를 통째로 집어삼키고 있었던 겁니다. 이쯤 되면 분명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인생 뭐 있나요? 팍팍한 세상, 지금이라도 즐겨야죠 욜로. 맞습니다. 현재의 행복 중요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진정한 행복인가 하는 점입니다. 소비를 통해 얻는 쾌감은 쾌락 적응 때문에 금방 사라지고 우리는 더 큰 자극과 소비를 원하게 됩니다. 이것은 행복이 아니라 굴레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순간의 쾌감이 아닌 지속 가능한 만족감에서 옵니다. 스트레스 받는데 이 정도는 써야 풀리죠.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어쩌면 자본주의 사회가 만든 감정의 문제는 소비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가장 큰 거짓말에 속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스트레스는 비싼 음식이 아니라 친구와의 대화로, 멋진 옷이 아니라 동네 공원을 뛰는 것으로도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돈 안 드는 행복의 방법들을 너무 쉽게 잊고 살아갑니다. 에이, 그거 얼마나 한다고요? 네, 하루 이틀은 얼마 안 하죠. 하지만 아까 계산한 커피값을 기억해보세요. 티끌 모아 태사는 복리라는 마법을 만났을 때 가장 무서운 진실이 됩니다. 작은 구멍이 큰 배를 가라앉힌다는 말처럼 우리의 재정을 무너뜨리는 것은 인생을 권 한 방에 투기가 아닙니다. 바로 매일 반복하는 이 정도쯤이야 하는 작은 소비 습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교묘한 소확행의 덫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무조건 참고 삭막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몇 가지 현실적인 대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소확행 예산을 정하는 겁니다. 월 5만원이든 10만원이든 감당 가능한 예산을 정해 그 안에서만 쓰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통제입니다. 통제되지 않는 소비는 행복이 아니라 방종입니다. 둘째, 7일의 법칙을 도입하는 겁니다. 사고 싶은 충동이 들 때 무조건 7일만 기다려보는 겁니다. 일주일 뒤에도 여전히 간절하다면 그때 사도 늦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충동은 7일의 시간 앞에 사라질 겁니다. 셋째, 비용시간 환산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7만원짜리 외식을 하고 싶다면 질문해보세요. 내 시급이 만원이니까 이건 내 인생의 7시간과 맞바꾸는 거네. 그럴 가치가 있나? 소비의 대가를 돈이 아닌 내 소중한 시간으로 환산하는 순간 우리는 훨씬 신중해질 수 있습니다. 넷째, 대체 행복을 찾는 겁니다. 돈을 써야만 행복하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보세요. 도서관에서 책 빌려 읽기, 가까운 산에 오르기, 좋아하는 음악 들으며 산책하기. 돈이 거의 들지 않지만 소비가 주는 쾌감보다 훨씬 깊고 오래가는 만족감을 주는 활동들은 세상에 얼마든지 많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소확행은 소비로 얻는 확실한 행복이 아니라 통제를 통해 얻는 확장되는 행복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나의 욕망을 통제하고 있다는 자신감, 내 미래를 내 손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만족감이야말로 그 어떤 명품이나 오마카세도 줄 수 없는 진짜 행복이 아닐까요? 오늘 당신이 무심코 마신 커피 한 잔이 미래의 당신에게서 얼마나 큰 자유를 빼앗아 가고 있는지 우리는 반드시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20년, 30년 뒤에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돈 때문에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하고 아픈데도 병원 가기를 망설이는 초라한 노인이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경제적 자유를 얻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풍요로운 노년을 맞이하고 있을까요? 그 선택은 먼 미래에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작은 소비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의 작은 사치가 내일의 당신을 구속하는 족쇄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노후와 미래는 오늘 마시는 커피 한 잔의 무게보다 훨씬 더 무겁기 때문입니다.